네, 71202 B입니다. 변형 B, 학습자료, 덩어리 표현들, 그리고 일부는 문장이죠. 덩어리 표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엇무엇의 불명예를 안기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한글 먼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무엇무엇의 불명예를 안기다. 여기서 이제 불명예가 disgrace였습니다. disgrace. 원래 이제 grace라고 하는 게 우아함이나 품위거든요. 우아함, 품위. 근데 앞에 dis가 붙으면서 이거는 이제 불명예, 그리고 뭐 치욕,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명예를 가져오다라고 해서요. 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bring disgrace. 불명예를 가져오다. 불명예를 가져오는데, 자, 어디에 가져오다라고 해서 upon을 씁니다. 이거는 뭐 on으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한데 사실 그냥 관용적으로 upon을 더 많이 쓰고요. upon을 쓸 때는 약간 어감이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을 위해서 덮친다라는 그런 어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bring disgrace upon 이라고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ring shame upon 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 불명예를 안기다, 뭐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기다, 우리 가문에 불명예를 안기다, 뭐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ring disgrace upon, 무엇무엇에 불명예를 안기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쉬운 표현인데, 그냥 무릎을 굽히다예요. 자, 누구누구의 무릎을 구부리다 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누구누구의 무릎을 구부리다 해서 그냥 bend. 구부리다가 bend고요. one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on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에 맞는 소유격 대명사를 쓰란 얘기죠. 나의 무릎이면 my를 쓰란 얘기고 그의 무릎이면 his를 쓰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ones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bend one's knees. K는 묵음이죠.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bend one's knees. bend one's knees. 다시 한번 bend one's knees 해서 누구누구의 무릎을 구부리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특정 물건에, 자, 먼저 한글 먼저 가져와서 어떠한 특정한 물건에 애착을 느끼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나올 건데, 일단 attach 라는 동사가 약간 변형돼서 나올 거예요. attach라는 게 덧붙이다, 첨부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애착을 느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attached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연결이 된, 그러니까 애착을 느끼게 된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뭔가 애착을 느끼게 된 이라고 봤을 때는 앞에다가 become을 쓰면 become 다음에 형용사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태가 되다, 애착을 느끼게 된 상태가 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to를 씁니다. become attached to a specific object. 이건데 조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좀 땡겨서 보겠습니다. become attached to a specific object. 자, 여기서 요 발음이 조금 어렵죠? 천천히 발음하면 specific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specific object become attached 애착을 느끼게 된 상태가 되다, 즉 애착을 느끼게 되다. 어디에 해서 to를 쓴 거고요. to a specific object 특정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뭐 애착 인형 같은 거 떠올리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이제 길어서 자, 일단 가져와 볼게요. 그는, 자, 이번엔 문장인데요.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한다 해서, 자, 그 다음 줄에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우리 장황하게 수식을 받는 명사를 찾으라고 했죠.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보통 밑줄 치잖아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애 밑줄 치고, 이 밑줄 친 부분이 사람들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설명해주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뒤에 덧붙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영작을 하면 그는
경멸한다 사람들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말의 앞부분과 우리말의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다 한번 써볼게요. 그는 경멸한다. He despises. despise. 이게 경멸하다예요. 근데 s를 붙여야 되죠.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he despises people. 사람들을 경멸하는데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는 정보를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 덧붙여 나갈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who라는 대명사로 받아서 who lie 거짓말을 합니다. for personal 자리가 부족하네요. 다음 줄에다 쓸게요. for personal gain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다시요. 그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사람들은 lie 거짓말을 해요. for personal gain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People who lie for personal gain 이 부분 같이 기억하면 더 좋고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장을 또 외우긴 해야 됩니다. He despises people who lie for personal gain 이란 문장이었어요. 됐을까요? 다시요. 전체적으로 다시 쓸까요? He despises people who lie for personal gain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S 붙여야 되죠.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자, 가져와서 여기다 쓸게요. 스마트폰의 보급인데 사실 동사 중에 prevail 이란 동사가 있어요. prevail 이게 이제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이 prevail 이란 동사의 명사형을 지금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는 다 외웠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prevail 이게 이제 널리 퍼지다라는 의미의 동사고 요거의 명사형이 앞에다 더를 붙이겠습니다. The prevalence 발음도 주의하고요. The prevalence of smartphones라고 하면 스마트폰의 보급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The prevalence 다시요. 강세가 또 앞에 오게 됩니다. 아까 prevail 할 때는 강세가 뒤에 있었어요. prevail. 그런데 명사가 될 때는 또 강세가 앞쪽으로 오네요. The prevalence of smartphones. 스마트폰의 보급.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두 문장을 가져올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그 일은 자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 일은 급여가 좋다. 게다가 좀 부족할 거예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한다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일은 급여가 좋다부터 쓰도록 할게요. The job 그 일은 pays well. 자 급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job pays well. 그 일이 급여를 잘 준다. 이게 급여가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에 해당되는 표현을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furthermore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furthermore. 자, 이렇게 써야 맞겠죠? furthermore 게다가 그 일은 it offers 제공합니다. 이거예요. flexible 이게 유연한이죠. hours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Furthermore, 게다가 it offers flexible hours. 유연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한다. 유연하게 시간을 맞춰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라는 의미의 furthermore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게다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furthermore 뿐만 아니라 moreover 라는 표현도 있죠. 게다가라는 의미로요. 그 다음에 beside 아니고요. besides,라고 해야 됩니다. s를 붙여야 돼요. beside는 뭐뭐 옆에고요. besides,라고 해야 게다가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 커마를 하고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in addition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n addition 이것도 게다가죠. 이런 걸 연결어라고 합니다. 접속사라고 하지 않고요. 연결어라고 해서 앞선 문장에 마침표가 찍히고 보통은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게다가 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다 이건데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만들어내다, 우리 전기를 발전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동사였는데 일단 generate라는 동사를 써서요. 이게 이제 만들어내다, 창출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수익을 significant 이렇게 발음하고요. significant revenue라고 할게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다. significant 꼭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상당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다. 이 덩어리 표현을 같이 기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generate significant revenue. generate significant revenue. 그래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그 회사는 자,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인적 자원에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The company, 그 회사는 The company invests 붙여야 되죠. S 붙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 때 invest in을 써요. 근데 많은 투자를 한다,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 heavily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부사도 뭐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뭐 consistently라고 하면은 일관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말을 했으니까 또 안 쓸 수는 없네요. consistently 이것도 최근에 요 단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떠오르긴 했는데 일관성 있게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아마 heavily가 들어간 자리에 consistently라는 표현을 쓰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대대적인 많은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heavily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자, the company invests heavily in 어디에 인적 자원이 뭐냐 이거예요. 인적 자원은 human resources라고 합니다. human resources 이렇게 철자가 되고요. 항상 여러분 철자도 신경 써서 숙제할 때 맞아요. 숙제할 때 철자를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숙제 따로 그 다음에 또 뭐 철자를 익히는 거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The company invests heavily in human resources. 그래서 인적 자원에 많은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요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존재감, 뭐 선생님만 존재감이 있는 건 아니죠. 학생도 당연히 어떤 존재감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the teacher's presence라고 썼고요. 만약에 그 학생의 존재감이라면 the student's presence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아주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열심히 뭐 경청하고 집중하고 필기도 조금 해가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presence가 느껴질 겁니다. 존재감이에요. 맞죠? 존재감, presence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조금 자리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넘길게요. 한 번의 경솔한 말이 관계를 망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경솔한 말. 경솔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careful, 조심성 있는의 반대말이겠죠. one careless, 그죠? careless comment. 한 번의 경솔한 언급, 말이 can destroy. destroy는 파괴하다죠. can destroy a relationship. 관계를 철자를 안 틀리려다 보니까 천천히 쓰게 됩니다. One careless comment. 한 번의 조심성 없는 그런 말이 can destroy a relationship.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destroy a relationship.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집은 사유재산이다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자, 그 집은 사유재산이다. 여기 이제 재산이라는 의미의 property라는 명사를 쓰게 될 텐데 이 property라는 명사가 재산이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의미로도 많이 또 쓰긴 하니까 무조건 재산이라고만 알아두지 말고 재산 그리고 어떤 특성 이런 의미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는 그 집은 사유재산이다. 일단 문장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The house is private property라고 쓸 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유재산 property는 원래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쓰지 않나 해서 앞에다 어를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property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얼마든지 쓰는 그런 명사가 됩니다. 아까 특성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특히 복수 명사로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텐데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property가 재산이라는 의미일 때 어떤 소유 관계를 나타낸다면 그때는 보통은 불가산 명사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어떤 소유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다 어를 붙이거나 어떤 관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독으로 어쨌든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property가 재산이긴 재산인데 어떤 부동산 뭐 그런 의미라면 그때는 a property라고 표현을 합니다. a property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 관계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이 셀 수 없는 명사를 보지만 이 자체가 어떤 부동산 딱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대상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지금 말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부동산이라는 말만 생각이 나네요. 어떤 개별적인 대상, 부동산 한 채 뭐 그런 의미로 쓸 때는 앞에 관사를 붙여서 a property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예를 들면 she bought a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she bought a property in 서울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서울에 부동산 한 채를 샀다 뭐 이렇게 이게 뭐 집일 수도 있고 좀 뭐 다른 형태의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뭐 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 어떤 특정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매입했다 뭐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정확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the house is private propert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1202 변형 B 관련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